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어제 이제 새벽에 뉴욕 시장은 반발 매수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 분위기를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는 0.2%대 2,55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고 코스닥은 910선 아래로 내려와서 0.5%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을 하면서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장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권 수준 지지부진한 양상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힘든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100만 원이 이탈됐는데 오늘도 5% 가까이 하락세가 더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9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가 10%나 넘게 급등한 것을 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동안 또 뜨거웠던 로봇주들은 오늘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로봇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두산 정도만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거나 보합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이 약간 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고르고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20가지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엑기스를 뽑아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생겼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이 두 분과 또 함께합니다.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두 분의 이사님과 쌍 이사님과 함께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오셨나요?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양하게 아무거나 가져오셨다는 것 같고 이사님은, 윤 이사님은요? 네,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비츠로셀을 시작으로 TNL과 유진테크, 하이브, 제너셈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일동제약, 동아ST, ALT, STI, 셀바스 헬스케어 이렇게 10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거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 관심이 생기는데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그리고 샵 3772번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봐야 되겠죠?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비츠로셀 한번 좀 비츠로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들 뭐 2분기 호실적으로 좀 기록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아서 다시 한번 반등의 어떤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비츠로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2분기에 특히 이제 영업이익 15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7% 이상의 좀 성장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7월 4일 날 좀 고점을 만든 이후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에너지라든지 방산 쪽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고온 전지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2분기에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부터는 성수기 효과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서프라이즈가 지금 2분기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수익성 고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열전지, 방산 쪽이라든지 전방 사업 모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좀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비츠로셀로 시간 딱 맞게 이사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전반전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 동아에스티인데 요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같이 묶어서 그냥 땡이 되더라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땡 예고제입니까?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참 웃기 6월 달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윗을 통해 가지고 살 뺀 비결을 단식 그리고 위고비 이 얘기를 한 뒤부터 아시겠지만 펩토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올릭스라든지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를 이제 연결해 나가고 있다라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3일 같은 경우는 또 당뇨병 학회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GLP-1이라는 유사체가 이 기전을 가지고 이제 원래는 당뇨병 관련 치료제인데 이게 뇌 쪽에 이제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게 비만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병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비만 치료제 이슈와 연결이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위고비를 먹고 살을 뺐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위고비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 노르디스크 이게 발음하기 쉽지 않은데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반기 비만 치료제 판매가 15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시총이 덴마크 GDP를 뒤집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많고 비만 치료가 상당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 또 이제 관련된 비만 치료제에 또 관련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네. 뭐 최근까지 뭐 일동제약 그리고 동아에스티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땡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땡 예고하셨으니까 예. 일단은 일동제약까지 네. 들어보고 다음에 동아IST를 이어서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 TNL 한번 TNL.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의료기기 쪽에서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또한 2분기 지금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6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좀 성장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창상 피복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 니드를 통해서 지금 제품의 라인업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 종목도 결국 하반기에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금 하반기에 유럽에 대한 부분들 좀 진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름 개선 시장에서 지금 유럽으로의 신규 시장 진출이 상당히 주목을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 지금 신규 진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드름에 좀 국한됐던 제가 볼 땐 트러블 케어가 오히려 지금 시장의 확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땐 꼭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주름 개선에 여드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약간 확장이 되는 좀 그러한 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말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증설을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내년이면 좀 제가 볼 때는 이 추가로 캐파가 증설된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까지도 고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NL 역시 윤현민 이사님도 바이오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동아 ST 이어갈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GLP-1이라는 수용체를 가지고 당뇨병 후유물질을 추출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국내 일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위치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 ST, 샤페론 두 개에서 좀 고민을 좀 바이오 종목 중에 고민을 했는데 샤페론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동아 ST도 말씀 좀 드리면은 이 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당뇨 약이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공급이 끊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이슈가 있죠.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비만 치료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이런 이슈들도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보 노르디스크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한국 릴리가 이제 최근에 도매상에서 이달 말에 고용량 제품 공급이 이번 달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공급이 어렵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신약 슈가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신약이 있다라는 점이 일단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폐암 학회도 예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관련될 만한 이슈가 최근에 또 HK 이노엔 이 회사와 같이 비소, 세포폐암, 표적항암제 공동 연구 업무 협약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아 ST까지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두 종목을 연달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이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반도체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유진테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전통적인 소부장 종목 중에서 유진테크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한 75억 정도가 나오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진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카펙스 컷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단 공정에서는 어쨌든 동사의 장비 자체가 계속해서 좀 수요가 있었다는 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에 실적 방어가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말하는 뭐 4나노, 3나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분기의 실적은 좀 선방했습니다만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4분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4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전공정 장비에 대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4분기에 좀 반등을 좀 느려보는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실적의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2분기에는 실적을 잘 방어했습니다만 3분기의 저점, 4분기부터 다시 회복하고 내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실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유진테크 한 종목 또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바이오에서 이제 반도체를 갈 건데 이제 ALT, STI. ALT, 네, STI. 저는 전통적인 거 말고 신상 ALT 일단 준비를 좀 했고요. 요 같은 경우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테스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자당용 반도체 같은 게 MCU가 있죠. MCU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 관리 반도체, PMIC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고성능 전자파 차단 반도체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이니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산지 이건 죄송한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도 물량을 네. 수주받고 어떤 영역을 좀 확장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자파 차단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차량에 전자 제어 장치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각 제어 장치마다 이 전자파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이게 결국 차량 결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그 차량에 결함이 나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자 제어 장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결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도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전자파 차단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자파 차단 이런 것들은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같은 인프라 이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MCU 같은 것들 이제 공공적 테스트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AP 이제 땡. CPU 칩이죠. 네, 이쪽도 이제 네. 앞으로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LT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 역시 정태근 이사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윤여민 이사님 종목이 네 번째 하이브 가져오셨죠? 네, 하이브에 맞습니다.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박루시님이 뉴진스도 잘 되고 V도 밀리언셀러에 올랐다는데 왜 하이브는 주가가 안 가고 JYP만 올라갑니까? 제 하이브 주식이 화석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게 왜 하이브가 올라가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거죠. 네. 올라갈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내년을 보면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게. 제가 볼 때는 회사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회사는 전고점인 지금 6월 20일에 작성한 31만 원을 분명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분기 앨범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뭐 기록적인 어떤 그런 기록을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세븐틴 같은 이런 좀 아티스트의 어떤 앨범 판매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이버스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 수익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흠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결국 이제 하이브는 하이브를 뛰어넘어야 되는 숙명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위버스 플랫폼에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네. 출시 시점이 약간 좀 이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제대로 녹아나지 못했다는 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좀 위버스 플랫폼에서의 어떤 실적이 좀 가시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IP의 성장이 좀 확실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쪽에서 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큼 돋보일 수 있느냐, 결국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 주식 주가를 볼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길게 내년까지 길게 보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은요. 네, 말씀드렸듯이 STI. STI.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 ALT 말씀 못 드린 거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AP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쪽도 이제 앞으로 제품을 다각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퀄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퀄 테스트가 끝이 나가지고 다음에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신상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STI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최신 파운드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삼성전자 여러 군데 여러 방향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전력 반도체 쪽으로 많이 조금 이제 힘을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 기반이 되는 이제 웨이퍼,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질화 갈륨 반도체, 웨이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ST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화 갈륨이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 그러죠. 요게 이 소재를 생산하게 하는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인것도 만들고 인것을 가지고 또 웨이퍼를 만드는 이 공장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재도 만들고 이런 제조를 할 수 있는 장비까지 모두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인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I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도 2개 연달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5번째 종목은 제너셈 제너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7월 17일 전고점을 작성한 이후에 거의 한 35에서 40%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뭐 10%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제 좀 박스권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결국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지탱커와는 다르게 좀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안타까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은 14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역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IT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의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 업체들, 그러니까 경쟁사 업체들 비해서는 그래도 좀 방어를 좀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라든지 뭐 주요 고객들 카펙스 본격화로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사트 업체와 좀 이외 업체는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의 캐파가 좀 증설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전통 소부장 관련된 쪽, 특히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IT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 오사트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기판 업체로부터 좀 전방에 대한 어떤 고객사 확대까지 좀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실적 반등의 중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너셈까지 5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5번째 종목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예, 최근에 이제 AI와 그리고 바이오 쪽의 합종 연행 이게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급등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암을 진단하고 이제 치료하는 이제 AI 플랫폼 이게 이슈가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드림 CIS 요 같은 경우도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슈 비슷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쪽과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이 이제 합종 연행,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든지 영상 진단이라든지 그 신약 플랫폼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이 연결되게 되면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뭐 4연속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와 AI 헬스케어 이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AI 헬스케어였던 이슈는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일정도 하나 좀 언급을 드리면은 네. 이제 13일 날 미의회에서 비공개 AI 미래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머스크 그리고 주커버그가 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정 뭐 체크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AI 관련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초진 환자 같은 경우는 야간이라든지 휴일, 원격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을 이제 말 그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이슈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 셀바스 AI죠.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원격 의료 같은 신규 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땡.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이 시각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현재 구간에는 반락을 한 상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내리면서 2,54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가량 하락하면서 910선을 다시금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10%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가량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율주행 기술력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이 도조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5천억 달러 이상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이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21%, 라이콤도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22%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 옵트론텍과 넥스칩도 6에서 8%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핀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줬죠. 크리스탈 신소재가 좋은 호재를 들고 오면서인데요. 발열 시간이 10분에서 3초가량으로 단축시키는 그래핀 발열 필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에 따르면요, 고르게 열전도가 일어나고 시간은 빠르게 단축이 됐지만 안정성은 고스란히 확보했다는 게 강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각 그래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의 주인공인 크리스탈 신소재는 개장 직후에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5%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보 같은 경우에는 이둥주로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7%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키투르다 SC가 현재는 비독점 계약인데 만약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마일스톤만 수조 원대를 수령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알테오젠 역시나 강한 탄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 제형을 이제 피하 지방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장 직후부터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16%대 오름세가 현재 구간 포착이 되면서 6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좋은 종목 10가지를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뭘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하나머트리얼즈, 한온시스템, 아난티, 휴메딕스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푸른기술, 미래컴퍼니, 신세계인터내셔널, 필옵틱스, 코치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어떤 종목이죠? 네, 6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부터 약간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약간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그룹주에 제가 볼 때는 주가 향방이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상반기까지 봤을 때 지금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1,500억 정도, 특히 램시마 SC 관련돼서 좀 매출이 좀 달성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램시마 SC가 거의 이제 향방을 가를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반기 관련돼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 뭐 유럽의 어떤 성공, 특히 미국에서의 어떤 진출을 통해서 결국 램시마 SC가 하나의 좀 주요 제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전략의 어떤 수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 쪽, 특히 이제 BPM과의 좀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3차 합병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본업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좀 쉬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은요. 네. 이제 후반전도 이제 스타트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이제 시작을 로봇,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 미래 컴퍼니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로봇 관련주는 아직 뭐 식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미리 볼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스트업을 하시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지넥스트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부각되는 종목 중 후발주자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에서 테마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이 없을까, 또 다른 종목이 없을까 계속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른 기술은 그런 관점에서 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력이 있냐면 그 현대위하고요, 협동 로봇 심포니 피프틴이라는 로봇을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실적으로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매출이 또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좀 포커싱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생 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매출 나는 기업들까지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5kg 6축 로봇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축은 무슨 의미냐면은 관절이 6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6번 꺾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LG전자하고요, 세계 최초로 공항 안내 로봇 상용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시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일단 로봇 관련돼 가지고 로봇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사업이 꾸준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각이 되다 보니까 9월 6일에 상한가 갔다가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위치가 부담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푸른 기술 같은 기업들도 조금 이제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들 또 새로운 로봇주 또 엮이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 종목들을 하나 발굴해서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7번째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갖고 하나 머티리얼즈? 왔습니다. 네, 좀 최근에 약간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쪽,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저점에 대한 부분들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저점을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가 3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IT 업황에 대한 반등은 결국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숫자로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 내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3분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실적의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주가 자체는 뭐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다운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한 125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랜드 쪽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이 좀 이연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저점일 때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역용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오히려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주가는 좀 이미 좀 많이 반영된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3분기 저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코멘트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반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는 매수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 그 M&A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언급이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네.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슈는 아시겠지만은 국산 수술 로봇 레보아이에 대해서 오픈 R&D 시스템 성과를 최근에 발표했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 이제 이런 시스템 성과만 발표한 것들이 아니라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우즈벡 쪽으로 해가지고 사마르칸트 소재 병원과 두 번째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강경 로봇을 만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의료 로봇 관련돼 가지고 계속 성과를 현재 만들어가는 회사라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서 추가 M&A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지분 회수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헬스케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이제 이벤트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10월 달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요. 10월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 2023을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세미컨 휴머노이드 관련된 어떤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의료용 반도체 메디칼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의료용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핏이라는 의료용 헬스케어 로봇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의료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산업용뿐만 네. 아니라 의료용도 한번 M&A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컴퍼니까지 또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8번째 종목 한원 시스템으로 한원 좀 시스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동화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땐 메인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괜찮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1,435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51%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제가 볼 때는 거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내년까지 얼마나 좀 제대로 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전동화에 대한 부분들 결국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규 수준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화 전환의 어떤 투자 전략이 좀 구체화되면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수주 목표가 1억 1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50%가 좀 달성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수주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 수주, 특히 전동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부분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올해부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매수의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전동화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원 시스템까지 이 윤여민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아마 이 종목은 많이 언급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조용히 이제 상승을 저한테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차트 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네. 있는데 면세점에서 이제 줄이 가장 긴 곳이 화장품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면세점이란지 화장품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마 그런 영향으로 제가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코스메틱,
화장품이죠.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코스피 관련된 매출 그리고 이런 부분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되는 기대감 이런 것도 리포트가 한양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한 중국인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데 지금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실적 괜찮습니다. 이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비건 뷰티 브랜드인 아워글래스 요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런칭한 니치 향수 브랜드 그 메모파리 요 같은 경우는 98%나 또 실적이 판매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이제 또 브랜드 뽀아레 같은 경우는 159% 성장을 했고 또 우리의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 같은 경우는 82%나 또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중국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스메틱 부분이 괜찮았었는데 중국 네.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발 이 관광객들의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보겠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9번째 종목 아난티 한번 아난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7월 달에 아난티 부산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상당히 레벨업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레벨업을 좀 더 상승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1,8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플랫폼이 좀 3세대 플랫폼까지 좀 진화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빌라데주드 아난티 오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성수기 매출을 거의 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오프닝 아직까지 체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난티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국인들의 매출을 상당히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출을 끌어당기는 게 특히 강남과 부산 쪽이 좀 제가 볼 때는 핫스팟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 매출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좀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휴양으로서만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 그다음에 강남, 여기다 또 이제 부산까지 결국 이런 좀 확장 플랫폼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난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도 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9번째 종목 뭐죠? 9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생명을 배당 관련돼 가지고 가져왔는데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배당 관련돼 가지고 좀 미리 좀 관심을 가지는 관점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래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옵식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레이저 커팅 장비가 올해 주력 장비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2026년도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50% 점유율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페라리라든지 그 고급 브랜드 쪽으로 계속해서 점유율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좀 바빠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린 거고, 이제 배당 그러니까 주주 환원체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분기 배당, 현금 배당을 좀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자사주 61만 주 정도 소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 같은 경우 이제 주식 배당을 할 것 같아요. 그 현금 배당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주식 배당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에너지 주식, 그러니까 필오틱스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에너지의 주식 56만 주를 현물 배당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주 환원책이 많이 좀 대기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현금 고배당이라기보다는 이 주주 환원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슈어소프트테크 이제 상담했었는데 네. 여기에 현대차에서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차피 이제 네. 플랫폼 사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는 갑자기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을 오버하셨습니다.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필옵틱스까지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 휴메딕스 휴메딕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사님 마지막까지 좀 즐거움을 주시네요. 일단은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쪽 제가 볼 때는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트라이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2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필러 쪽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필러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분기에 이어서 지금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고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 같은 이제 남미 쪽에서의 진출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필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하반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지금 필러의 신규 시장 진출이 예상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수출에 좀 다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좀 이제 밸류에이션에 봤을 때 뭐 다른 의료기기보다 제가 볼 때 좀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환사채 12 좀 오버행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호실적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악재가 좀 많이 소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메딕스까지 10가지 종목 윤여민 이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코치 종목. 테크놀로지요? 방산 관련된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슈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이제 정경련 사절단이 출국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체코 갔다가 이제 폴란드로 갈 건데 이거 빤합니다. 체코 가는 거는 원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가는 건 누가 봐도 방산. 그쵸. 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경련 회장이 풍산의 류진희 회장님이 그 정경련 회장님을 선임이 됐습니다. 또 이게 또 풍산은 또 방산과 연관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폴란드 이제 12일 날 오늘부터 이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 작년에 17조 계약이 나왔는데 K난 자주포 그리고 K2전차 그리고 뭐 이제 잠수함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어떤 2차 계약이 좀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는 업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인지 영국 같은 경우도 장갑차, 뭐 K난 자주포, K2전차 이런 어떤 그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략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좋은 소식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네.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G 넥슨이라든지 이런 방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전압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탱크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은 코치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땡을 안 치셔서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땡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토픽 고르기 전에 질문이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윤여민 이사님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장민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72,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라고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9만 원, 2차 목표가 1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 12만 원 주셨고 정태근 이사님에게는 장투미주님이 필옵틱스는 얼마나 장기로 보세요? 벽이 높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7월 14일 날 한까맣게 되면서 이게 급락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올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연말에 배당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단기를 본다면 그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본다면 내년까지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유 있게 내년까지는 쭉 한번 끌고 가자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픽 골라봐야 되겠죠? 토픽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휴메딕스를 휴메딕스. 좀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정고점을 넘어가는 뭐 신고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메딕스 주셨고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또 마지막에 말씀드린 코치 테크놀로지, 코치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밴드는 21,500원에서 22,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메딕스와 코치 테크놀로지까지 토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